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코인 뉴스입니다. 자, 이 시장이 정말 우리를 괴롭힙니다. 괴롭혀. 자, 보면 이 글로벌 시세도 마찬가지예요. 글로벌도 지금 근데 돌아오고 있어요. 돌아오고 있고 지금 계속적으로 좋은 이제 흐름이 바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소식이 들려왔는지 그런 부분에서 좀 시장이 좋게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링크 눌러 들어오시면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 또 거시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되실 거라 판단됩니다. 또 아래 버튼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지금은 빠른 정보 또 확실한 정보가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다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정보 외에도 또 하나 드리는 게 있어요. 바로 코인 파일 하나 드립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받고 계시죠. 이렇게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기본부터 주요 경제 지표까지 총 150페이지가 됩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제가 드리는 정보와 같이 보시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한 이 무료죠.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이것도 꼭 신청해서 같이 보시면서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눌렸다가 강보합을 유지하고 있고 다시 끌어올려주고 있는 시장이에요. 비트코인도 0.18, 이더리움도 0.95, 그리고 솔라나도 1.48, 그리고 BNB도 0.86, 그리고 XRP가 좀 많이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0.23으로 많이 끌어올려주고 있는 모습. 자, 그럼 어떤 소식이 들어왔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거 먼저 전해드릴게요. 속보입니다. 트럼프가 시진핑과 90분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무역 합의 이행 용의를 밝혔다 하고 뉴스가 나왔어요.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날 교착 상태에 빠진 양국 간의 무역 협상에 관련돼서 90분 동안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혔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바로 방금 시 주석과 최근에 미중 간 체결하고 합의했던 무역 협정의 세부 사항을 논의했고, 또 매우 좋은 통화를 마쳤다라고 했습니다. 통화 시간은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고, 또 양국은 매우 긍정적인 결론을 끌어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시장 이 트럼프의 한마디로 조금씩 살아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양국이 지난 10월부터 11일 바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위급 회담을 갖고 90일간의 무역 협상을 연기했죠. 관세를.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관세 전쟁의 휴전에 합의를 했던 부분, 그리고 나서는 아무런 액션이 없었어요. 액션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시장이 다소도 불안하지 막 움직였죠. 불안하게 움직였는데, 미국은 중국의 비관세 조치 해제를 약속하고도 핵심 광물 히토류 수출 제한을 해제하지 않는다면서 합의에 전반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또 중국도 이것을 또 부인했고, 오히려 미국의 일부 품목 수출 통제, 또 여기에 중국인도 미국 유학생 비자 취소 등의 차별 조처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또 양측이 또 싹 일어났었어요. 일어나면서 트럼프 역시도 중국이 위반했다 막 이렇게 말하고 그 시장이 또 안 좋게 만들어내고, 지난 주말이었죠. 근데 지금 이번 주말이 시작되는 현재 시점에서는 트럼프가 좋은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시장은 조금씩 살아나죠. 살아나고 불확실성이 있었던 부분에서 이제 확실성으로 바뀌는 부분, 이런 부분은 그럼 당연히 시장은 좋게 흘러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서, 자, 그럼 우리 업비트도 볼게요. 자, 업비트 역시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고가는 얼마를 찍었습니까? 3,079원을 찍었고 저가는 3,021원입니다. 지금은 3,045원, 0.36. 자, 눌렸어요. 눌렸다가 다시 한 번 더 3,000원 밑으로 내려가나 싶었지만 다시 한 번 더 끌어올려주고 있는 시장이고, 이게 이제는 내일이면 만납니다. 내일이면 만나기 때문에 오늘 종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고, 내일이 아니고 12시가 넘었으니까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종가 마무리가 완벽하게 지어진다면, 그리고 시작부터 내일 아침 9시부터 좋게 흘러가 준다면 이제는 완벽한 골든 크로스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는 주말은 좋은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리플도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또 이 부분도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것을 전해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트럼프의 갑작스러운 12시, 지금 시간이 12시 30분인데 갑작스러운 소식으로 이거 먼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보면 자, 리플과 SEC의 업데이트가 나왔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이것이 곧 일어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뭐가 일어날까요?
자, 리플랩스와 또 이 증권거래위원회 SEC 간의 장기간 법적 투쟁이 중요한 시점에 도달했다 나오면서 양측은 앞서 이게 5천만 달러 합의안을 확정 짓고 또 기나긴 법적 다툼의 종지부를 찍기 위한 법원에 호소를 했죠.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기각을 시켰어요. 절차상의 문제로 기각을 시켰다. 근데 이런 절차상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어떠한 절차? 바로 항소입니다. 항소에 대한 절차상의 오류였는데 이 항소 여부가 오는 6월 16일입니다. 6월 16일 날,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는 16일이지만 우리 시간으로는 17일이에요. 이 항소 여부가 결정이 돼요. 그동안 60일 연장을 했잖아요. 양측이 60일 연장을 했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얘네들은 벌써 이미 합의가 끝났어요. 보시면 5천만 달러 합의 그리고 기관 판매에 대한 금지 요청까지도 해제해달라는 것은 이제 기각이 됐지만 그 법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해결하기 위한 초기 협의가 절차상의 문제, 바로 이 항소에 대한 문제, 항소가 끝나야 해결이 돼야지 내가 이걸 판단해 줄게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을 끝내야 되는데 이게 16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또 한간에 미국에선 들려오는 게 6월 13일이라고 해요. 6월 13일 날 이미 합의사항이 이루어졌고 이런 것에서 이제 토레스 판사까지도 13일 날 망치를 법원이니까 망치를 때리죠. 망치 세 번 때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게 6월 13일인데 6월 13일이 아니라도 이미 이제는 항소 마지막 날이 다가옵니다. 다가오기 때문에 이미 합의 봤는데 여기 상소 또 이어갈까요? 안 그렇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6월 16일 아니면 13일 날 완벽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뉴스가 뭐예요? 이 법률 전문가들은 이제 이것이 곧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게 이러한 이유다라는 거죠. 자, 내용을 또 볼게요. 밑에 내용. 자, 이 지안에 대한 프레드 리스폴리의 관점을 보면, 자, 법률 전문가 프레드 리스폴리가 현 상황에 이 부분을 지안의 전략적인 것일 수 있다라고 시사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략이다. 그런 거죠. 여기에도 나온 것지만 SEC와 리폴리 25년 6월 16일까지 바로 미국 제2 순회 항소법원에 공동 상태 업데이트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연스럽게. 자, 이 리스폴리에 따르면 그 날짜까지 토레스 판사 앞에서 계류 중인 동의서가 없을 경우는 항소법원은 기존 기록만을 근거로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브리핑 절차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반대로 신청이 계류 중인 경우에는 바로 순회법원은 지방법원이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60일간의 추가 기간을 부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 자체가 이제는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리플이 곧 일어날 바로 기각이 이제는 토레스 판사의 도장 3번으로 통과가 되면서 법적으로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다가왔다. 그러면 자,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시장은 왜 누를까요? 그러면 이거죠.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기대 심리예요. 시장은 기대감으로 올라가죠. 이 기대감을 꺾어놔 버렸습니다. 기대감이 된다는 얘기는 당연히 개인들이 와요. 이렇게 붙죠. 근데 고래들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대감까지도 눌러버리는 현재 상황이다. 얘네들은 들어와요. 얘네들은 들어옵니다. 고래들은 들어오고 있는데 기대감을 꺾어버리니까 개인들은 주저하고 있다. 오히려 매도 물량을 만들어내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 영상에서도 말씀드리지만 매도 아직 하지 마셔라. 어차피 기다린 거 16일까지 한번 기다려 보자고요. 16일까지 어떻게 될지 더욱더 큰 폭발력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특히나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미중간의 이 관세도 이제는 좋게 결과가 나오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장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됩니다. 관세로 인해서 불확실한 부분이 해소가 된다는 얘기는 시장이 오히려 더욱더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는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새 문서가 또 공개가 됐습니다. XRP가 미카에서 유틸리티 토큰으로 보호가 되고 있다라고 나와요. 이 미카가 바로 유럽 이 연합에서 마켓 크립토 에센 레귤레이션이라고 이게 유럽 연합에서 이게 만들어낸 겁니다. 여기에서 보호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용을 좀 아래 내용 좀 볼게요. 자, 블록체인 금융에서 XRP의 기능적 역할을 강화하는 중요한 확인으로 이런 연구 결과에 따르면 XRP가 유럽연합의 미카에 따라서 유틸리티 토큰으로 분류될 것이다 라고 나왔고요. 이번 지정이 해외 결제에 대한 리플의 지속적 전략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또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자산 입법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관할권 중에 하나인 이은혜에서 이 XRP의 규제 지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발전이 최근 저명한 애널리스트 바로 스매케가 여기에 강조했는데, 스매케가 XRP 분류를 뒷받침하는 문서화된 증거를 공유했고요. 또 시각 자유로와 또 통찰력 있는 논평에 곁들여지면서 이런 게시물이 XRP 규제 이 포지셔닝과 또 광범위한 시장의 관련성에 대한 명확성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XRP의 기능, 또 여기 미카의 분류 기준을 보면, 미카는 유틸리티 토큰의 발행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하고 있고요. XRP 경우는 토큰은 또 이 투기성 투자 목적으로 발행되지 않고 있다. XRP가 또 이런 특히 리플의 해외 결제 솔루션 내에서 가치 전달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미카에서 정의를 내려줬습니다. 그만큼 지금 유럽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이게 문서고 이게 공유된 내용이고, 또 이런 관점이 또 금융 시스템의 기술적 위험, 또 이런 토론에 소개된 에코노 창에 대한 논평에 대한 강화하는 부분이고, 또 이 창의 이 XRP 넷과 또 XRP가 전통적인 통화와 이 투자 토큰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부분, 또 이것은 뭐다? 바로 유틸리티로 가고 있는 XRP를 한 번 더 강조하는 부분이고, 또 이 XRP의 국경 간의 결제를 용이하게 하는 데 사용하는 바로 인터레저처럼 작동되는 것이죠. 또 이게 또 이런 맥락에서 리플을 보면 유틸리티 코인에 더 가깝다라는 거예요. 지금 리플은 투기성이 아닌 투기성이 아닌 바로 유틸리티 토큰에 가까운 것이 XRP다라는 것이죠. 또 더군다나 XRP가 투기 자산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와 가치를 전달하는 역할까지 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국경 간의 결제라는 이런 가장 큰 모멘텀이죠. 리플의 이 전략적 모델링으로 유틸리티 사용 사례를 확인하고 있고, 제가 이 또 사용 사례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코인 시장을 전반적으로 보면 투기성에 가까워요. 투기성에 이런 투기성에 가까운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제는 가치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려요. 가치에 투자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리스크도 적어요. 이걸 알고 가시면 좋고요. 특히 이 가치에 투자한다는 얘기는 이런 사용 사례가 있는 코인들에 투자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성이 적고 그만큼 자산을 불릴 수 있고 안전적인 매매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리플의 이 제일 가까운 거죠. 우리 코인 투자하는 것에서, 제가 말하는 것에서. 그래서 제가 리플을 사랑해요. 물론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리플을 사랑하고 계시겠지만, 자, 리플은 유틸리티 토큰 프레임워크에 더 가깝게 또 XRP에 접근했고, 또 이 유틸리티 기반의 매트릭을 사용하면서 장기 네트워크 가치를 계산까지 하는 부분입니다. 이 문서가 전 세계 총 국경 간의 결제량 2018년도로 115조 달러에 추산하고 있고, 또 XRP 속도, 리플의 시장 점유율, 또 기존 방법 대비해서 XRP 사용의 점진적 이점과 같은 중요한 동인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이 기사 내용이고,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리플이 지금 유틸리티에 가까운 현재 이런 상황이라 당연히 우리가 투자하는데 당연히 이 가치 투자에 당연히 가장 가까운 게 리플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XRP 보유자와 리플의 글로벌 영향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이 미카에 따른 XRP 유틸리티 분류가 확정된 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진보적인 법적 관할권 중에 하나가 이 XRP 이 규제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고, 여기에 이런 명확성이 유럽 전역, 특히 암호화폐 솔루션을 통합하기 전에 규제의 이 확실성이 필요한 기업들 업체 사이에서 채택 증가를 장려시킬 수 있다는 얘기고, 둘째가 리플과 XRP는 여전히 법적 모호성에 직면해 있는 다른 프로젝트들보다 앞서 규정 준수를 하는 또 시장의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특히 지금 미국 내에서도 지금 이 제가 방금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뉴스만큼 이제는 법적으로 끝납니다. 법적 명확성을 갖는 유일한 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여기도 마지막으로 여기 또 해놨네요. 법적 장애물이 이제는 없어지고 있다라는 것에서 이 XRP의 타당한 근거 또 사용량을 기반 분류에 근거한 유틸리티 토큰을 취급하기로 한 이유의 결정이 이제는 다른 규제기관의 토큰에 또 이 기능과 이 법적 지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리플은 좋은 흐름이 나오고, 또 트럼프 역시도 이제는 중국과의 무역 합의를 이행해 이제는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고,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6월 16일에 다가오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잡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종가 꼭
어떻게 움직이는지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체크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이 부분을 잘 잡고 간다면 당연히 수익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 얘네들은 이 박스권에서 만들어내고 여기서 상승과 하락을 만들어냈습니다. 누가? 고래들이. 얘네들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 오히려 누르면서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있는 현재 시점을 우리 공략을 잘 한다면 당연히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이런 모든 정보를 다 받고 가시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정보 받고 가셔야 됩니다. 정보 가는 거, 받고 가는 거, 안 받고 가는 거 틀려요. 자, 이런 정보는 영상 하나 더보기 클릭하면 링크 있고요. 눌러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보방 들어오시면 제가 제일 먼저 잡아드리는 게 있어요. 바로 비중이죠. 비중을 어떻게 나눠서 들어가야 되는지, 또 어느 구간에 들어가고 어느 구간에 나와야 되는지를 잡아드릴 겁니다. 자, 그럼 비중을 왜 나눠서 들어가야 될까요? 바로 시드머니입니다. 현금 확보죠. 왜 그러느냐? 시장은 이렇게 갑니다. 눌림목이 나오면서 움직인다는 얘기죠. 계속적으로 이렇게 쭉 가는 거 없어요. 뭐 지금 레이븐 코인이 오늘 상장했죠. 상장 비밀을 쏘고 있어요. 이렇게 쭉 가더라도 얘는 한번 눌렀다 가요. 모든 상장 비밀 똑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이 상장 비밀도 궁금하신 분들도, 관심이 가시는 분들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제가 잡아드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시장은 무조건 눌렸다 가기 때문에 눌리는 것은 지지 라인을 확인하고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특히 이 사용 사례가 있고 가치성이 충분한 코인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확보를 해놔라. 비중을 나눠서. 그리고 이 눌림목마다 공략을 해 들어가. 그러면 당연히 내 코인의 개수 늘리죠. 그리고 단가 낮추죠. 그럼 자연스럽게 무엇입니까? 수익이 옵니다. 이걸 제가 잡아드릴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만큼 비중 나누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고,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구간에 내가 매수를 하고 어느 구간에 내가 매도를 하는 겁니다. 매수와 매도 구간을 잡고 가야죠. 이게 가장 기본이죠. 내가 사고 팔고 해야 수익 나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산다고 해서 그건 숫자일 뿐이에요. 그것을 전환하고 차익 실현하고 매도 타이밍도 잘 잡고 해야 내 자산을 불리고 그리고 안전전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잡아드리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 비중 나누기와 구간은 제가 별이 몇 개짜리라고 했어요. 별 5개짜리라고 그랬죠. 이 별 5개짜리를 꼭 이 정보도 이것은 꼭 받고 가야 된다는 거, 꼭 이 부분을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정보는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면 링크 있고요. 정보방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상으로는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려요. 왜냐면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모르죠.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정보방 들어오셔야 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영상 보면서도 매매 진행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정확한 정보는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정보는 이렇게 링크로 눌러 들어오시면 됩니다. 눌러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드리는 모든 정보 다 받고 가셔라 말씀드려요. 이것은 다 무료입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느끼지 마시고요. 그리고 무료니까 절대 돈 들어갈 일 없어요. 금전 요구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무료 정보 다 받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수익만, 뭐 시장이 안 좋으면 대응 이런 것을 저랑 같이 하시면 된다 말씀드리고요. 무료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어떤가? 바로 팔코인 뉴스. 이 팔코인 뉴스도 기억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들 성공적인 투자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 해주실 것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것은 꼭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늦은 밤 새벽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 팔코인 뉴스였습니다.